안녕하세요. 경필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궁자형 글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본은 동영상 제목에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교재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래로 오는 모음에다가 아래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궁자형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궁자형 글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고자 쓰는 거와 같이 똑같이 기역은 적어 주시고 가로 세로를 비율을 일정하게 해 주시면 가장 좋은 균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형은 여기 표식 위치 지점에서 그대로 아래 모음을 적어 주시고요. 오가 되든 요가 되든 우가 되든 유가 되든 대략적인 기본적인 위치는 바로 여기 가이드라인 표시되어 있는 이 정도에서 오른쪽 옆으로 쭉 그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도 일단 여기서 모음 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 우자를 적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난 칸 안에는 앞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해당하는 받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궁자형 글씨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궁자형 글씨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받침이 없을 경우에 우나 유의 모음이 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하나를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궁자형 글씨에서 이중 모음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적는지 한번 제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중 모음에서 의자형, 즉 이쪽에 아래에 모음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같이 모음이 올 경우, 그래서 우리 한글은 오른쪽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마지막 획은 이 선을 따라서 제가 적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래 모음이 오니까 아래 모음도 요 보조선을 쯤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갖추겠죠. 그래서 기역의 위치가 앞전에 가자형이나 간자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뒤에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역자의 모양을 이렇게 가자형 모양과 비슷하게 써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요. 고자형, 궁자형, 즉 직각으로 써서 이렇게 글씨를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신 모양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더 적어보면 귀자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귀. 자, 기역은 여기 칸에다 적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 선에서 비춰주시고 귀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음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주시고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중 모음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중 모음이 이 세로로 내리는 모음이 두 개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괴자 같은 거, 궤도할 때 괴자 같은 거 기역을 적어 주시고 일단 적어 주실 때 여기 앞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선의 한금, 여기 선의 한금이니까 조금 왼쪽으로 바짝 당겨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치시고 요 선에서 하나, 그리고 이 선 따라 하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 모음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중 모음은 그럼 웬만한 이중 모음들은 아마 다 적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기역은 요 정도 크기로 정사각형으로 적어 주시고 이 모음을 적어 주시고 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금을 그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니은, 리을이란 받침 한번 써볼까요? 여기 안에다가 그냥 리을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골자라는 글씨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글씨 균형 틀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바로 글씨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궁자형 글씨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받침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받침기역은 뭐 항상 여기 칸에 받침이 여기 칸에 받침을 적어 놓으면 되니까 그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 모음 다음에 받침이 올 경우 그대로 기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글씨 말고 오른쪽에 만약에 기역이 온다. 그럼 이 오른 모음 밑에 그대로 그냥 기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세로선과 동일하게 맞닿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의 필법은 고자나 구자와 같이 직각으로 적어 주시면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받침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받침 영역에다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글씨를 좀 빠르게 쓸 경우 펜글씨에선 대부분 아래로 내려 긋는 획을 조금 빨리 적어 줍니다. 즉 그냥 아래로 순식간에 이렇게 삐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적어 보면 이제 이렇게 적는 거죠. 기역은 가로는 조금 늦더라도 세로는 바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의 글씨일수록 직각형 글씨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각자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여기도 뾰족뾰족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모서리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글씨가 가장 초보자의 글씨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펜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부드러운 글씨보다는 각진 글씨를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필력을 빨리 늘게 해주며 글씨의 어떤 그 반듯반듯한 글씨의 기본을 잡아주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잡히게끔 되시고 필력이 생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기역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건 왜 바뀌냐면 이제 그 정도의 필력이 되고 이렇게 각지게 쓸 수 있는 필력이 되고 어느 정도의 그 글씨의 형태를 잡아간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손의 근육들이 좀 이렇게 힘을 빡 주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글씨를 쓰는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에 각지게 쓰는 건 글씨를 약간 그리듯이, 즉 균형과 필력을 익히고 그리고 어떤 기역의 크기나 세로 모음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구분 동작으로 글씨를 쓰는 거고, 이 아래처럼 쓰는 것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부드럽게 펜을 놀리면서 본인의 개성과 혹은 본인의 어떤 그 강약 조절에 의해서 이렇게 글씨를 멋들어지게 쓰는 이런 글씨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기초를 열심히 연습하고 계속 각지게 글씨 쓰고 천천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부드러운 글씨를 쓰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지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거는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 강좌에 걸쳐서 기역에 관한 가짜형, 간짜형, 고짜형,
궁자형, 그리고 흑자형, 이렇게 다섯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교재를 출력하셔서 연습을 해 주시고 저는 다른 글씨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